질문 또 주셨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답변 드리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엔트님 질문 주신 거는 아까 정리됐어요. 그 다른 유튜버 분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2017년 기사고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결합이 아니라 그 기사의 소개는 그겁니다. IP를 만들었잖아요, 리프사가.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둘이 결합을 하는 건 아니고. 자, 김부사님 질문. 엑셀라피드의 맹점인데 지금 예측은 거는 구조에서 상대방 은행이 망할 가능성보다 요즘처럼 거래소가 파산하는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송금량이 많은 국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리프사랑 이야기가 한 페루나 리프사랑 이야기가요? 이게 뭐죠? 어쨌든 페루나 오만은행 같이 소위 후진국에 있는 거래소의 거래량이나 파산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빗소나 코인스 PH 거래량도 그렇고요 말씀하셨네요. 이게 뭐예요? 리프사랑 이야기가? 리프사랑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닉네임이에요? 뭐죠?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김부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만 저거 맞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엑스라피드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질문에 대한 뭔가 이게 뭘까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엑스라피드로 시작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직접 지금 보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XRP로 세틀먼트를 할 건데 직접 보유가 불가한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뭐죠? 가격 변동성. 그리고 보편적 수용성이 없잖아요. 지금 직접 들고 있기에 뭔가 에러가 있죠. 내가 이거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사더라도 이거를 대금으로 받아줄 존재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예. 그러니까 직접 보유할 수 없고 또 다른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홀딩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보유를 못하죠. 그럼 리프사 입장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직접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바로 엑스라피드 같은 방법. 직접 보유를 안 하지만 XRP를 세틀먼트로 쓸 수 있는 방법 뭐죠? 간접 보유. 그냥 거래소 통해서 유동성 공급받아서 거기서 즉시 2분 안에 컨버팅해서 넘기는 거죠. 잠깐 샀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오더북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부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통로가 사라지는 거죠. 엑스라피드 못 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더북이 얇으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 공급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겠죠. 이 두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 지금 무법천지인데 각 나라에서 명확한 클리어한 규제와 법이 있다고 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렇게 손쉽게 문을 열고 손쉽게 문을 닫을 수가 없겠죠. 뭔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은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막 난리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이 정리돼서 규제가 확립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기거나 함부로 없어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기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탕 먹고 없어지자 해갖고 그런 문제는 규제 확립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 결국에는 어차피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돼야지 XRP 브릿지라는 세틀먼트가 가능할 거고 그게 가능해져서 사용되다 보면 볼륨이 늘 거고요. 볼륨이 늘으면 이 판에 뛰어들었을 때 마켓메이커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또 늘어날 겁니다. 마켓메이커들이 추가로 참여하니까. 근데 어느 게 인이고 어떤 게 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경제학자들도 정리를 못하는 거고 리프사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는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그게 확보가 되면 서로 선순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증가를 하게 될 거다. 유동성과 볼륨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더북은 이 엑스라피드가 조금씩 힘들지만은 소액은 오더북이 얇아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들을 처리함으로써 이제 수요가 발생하고 마켓메이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동성 오더북은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 볼륨이 늘어나고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선순환되면 오더북 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거 최종 그림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XRP를 직접 부여해서 넘기는 겁니다. 네. 자, 이것만 정리하면은 이제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 그림은 간접 보유가 아니라 서로 그냥 직접 보유입니다. A, B, C, D 은행이 있다고 하면은 XRP 직접 들고 고객이 돈을 보내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아니 D은행으로 돈을 보내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만큼 XRP를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D한테. D는 그걸 받고. 이게 최종 완성 단계거든요. 오더북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날은 보편적 수용성이 있어서 마치 달러를 넘기는 것처럼 받는 쪽도 그냥 받는 거예요. 중간에 뭐 거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접 던지면 됩니다. XRP 레저상에서. 그러면 수수료 얼마 들어요? 트랜잭션 코스트밖에 안 들어요. 이게 최종 완성 그림이에요. 심지어 3초밖에 안 걸려요. 3초 끝. 2분? 엑스라피드 2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컨버팅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컨버팅하고 받는 데까지 중간에 거치는 쪽이 있으니까 수수료도 많이 들죠. 물론 이게 엑스라피드 기존 방식보다는 더 저렴하지만 지금 이렇게 직접 던지는 것보다 수수료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시간도 더 걸려요. 2분이나. 근데 엑스RP를 직접 주고 던지고 받고 이러면은 3초 트랜잭션 코스트 이에는 수수료 발생 안 합니다. 이거 개당 말씀드렸죠? XRP가 개당 100만원 가도 트랜잭션 코스트 12원밖에 안 들어요. 끼케야. 사실 수수료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날이 되면은 진짜 인터넷 오브 밸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가져서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는 은행들이 세틀먼트 할 때 XRP를 그냥 주고받고 하는 이 그림이 됐을 때는 그냥 돈이 인터넷 데이터처럼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비용도 거의 안 들고요. 없다시피 하고 트랜잭션 코스트밖에 없으니까 속도도 3초. 국경을 뛰어넘는데 3초 끝. 이겁니다. 오더북도 필요 없어요. 이날이 되면은. 이게 리프사가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싶은 그림입니다. 이날이 되면 진짜 XRP 대박 성공했는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실현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다. 그럼 그날은 XRP가 대박 성공했는 날입니다. 그날이. 아마 이런 날이 오면 XRP 홀더들도 부자가 돼 있겠죠. 물론 이 날이 오려면 리프사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다는 거고 리프사가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